2021년 전북 마을 공동체 미디어 주간 공개 방송 잘 듣고 계신가요? 벌써 행사 3일째 마지막 날입니다. 저는 마을 공동체 미디어의 일원으로서 이번 행사에 이제 참여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한편으로는 행사를 다 함께 준비한 그런 진행자 중 한 명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준비한 이 마을 공동체 미디어 행사 어떠셨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당장 이 현장에서 이제 반응을 볼 수는 없지만 저희가 저희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셨을 거라고 믿고 기쁜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전주 송천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송천 미디어라고 하고요. 저는 오늘 라디오 진행을 맡은 이제 송천동 기자 조재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송천미디어의 송천 FM 라디오 공개방송 뚜벅뚜벅 마을을 담다를 듣고 계십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제 옆에 계신 출연자분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이 제 옆에 지금 계신데 남지숙 기자님부터 제 오른쪽에 계신 남지숙 기자님부터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천동 마을신문 기자 남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이혜영 기자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천동 마을신문 기자로 그리고 방방곡곡 동네TV 리포터와 앵커로 활동하고 있는 이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재익이라고 하고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주제는 이제 2021년 송천미디어 이제 기자님들의 이제 기사 취재 뒷이야기를 이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기 전에 이제 온라인 사진전 영상 하나를 보고 짧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전 영상 잘 보셨나요? 이제 올 한 해 이제 저희 마을신문 송천동 마을신문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동네 곳곳 방방 TV 그리고 다큐인 우리 동네 스토리까지 이제 올 한 해 송천미디어 이제 기자님들의 다양한 활동이 쭉 이어졌습니다. 오늘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취재하는 동안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제 그동안 기사와 영상에 미처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어떤 건지 또 취재 후에 있던 이제 후일담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두 분이 이제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아까 자기소개는 남지석 기자님이 먼저 하셨으니까 이제 이 본격적인 저희 이야기는 이혜영 기자님부터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이제 방방곡곡 동네 TV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나요? 다닌 곳곳이 사실 다 기억에 남기는 하지만
최근에 다녀왔던 최명희 문학관이 가장 또 네.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어떻게 두 분은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도 네, 저도 다녀왔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네. 맞아요. 네, 전주 맞습니다. 한옥마을 내에 있기 때문에 전주 시민이라면 아마 오고 가다 한 번쯤은 다 보셨을 법한 그런 곳인데 사실 이번 촬영을 통해서 그 안에서 진행되는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안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촬영했지만은 책갈피 만드는 거라든지 미니 책자 이렇게 만드는 이런 프로그램들 나중에 아이들이랑 같이 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알게 돼서 좋았고 네. 거기에 계신 이제 상주 작가님이 계셨어요. 김경희 네. 작가님이라고 네. 이제 그분과의 만남도 굉장히 좋기는 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인연이 돼서 나중에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있는 걸 아시고 네. 그분의 책을 또 선물로 직접 야. 보내주셨어요. 친필 진짜. 사인이 들어간 네, 그런 맞아요. 거예요? 친필 네. 사인을 해주셔서 보내주셨는데 정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부럽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그러한 혜택인가요? 행운인가요? 그렇죠. 이 촬영이 아니었으면 그러니까요. 어떻게 아무나 이런 주는 게 인연이 아니실 텐데. 됐을까 네. 이렇게 싶기도 하네요. 네. 네네. 이제 그 안에 이제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매년 이렇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사실 몰랐는데 이번에 또 그 전국 예쁜 손글씨 대회라는 게 있거든요. 네. 거기에 저희 아이들이 또 참여를 하게 돼서 네. 또 작은 상까지도 받게 됐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 네. 정말 좋은 추억이 많이 생긴 그런 음.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아이가 많이 어떻게 많이 좋아했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 네.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걸 이제 소개를 또 드리면서 한 번씩 가보시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경험을 해보실 수 있잖아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한 프로그램을 일반인들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행사 그런 네, 프로그램들을 이제 그 따로 보시면 요즘에는 SNS로 많이 활동들을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은 이제 그 개인 그런 그 계정이 최명희 문학관 계정이 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홍보도 많이 네네. 하시고 블로그 활동도 하시고 그런 것들 검색 한 번만 해주셔도 충분히 아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주를 찾아주시는 관광객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최명희 문학관 이제 저도 그냥 대부분 전주 살면서도 들어가서 보면 쭉 그냥 훑어보기만 하고 맞아요. 네, 그런 행사나 이런 것들은 다양한 게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남지숙 기자님이 이야기해 주실 차례인데 어떤 이야기를 하실 건가요? 저 올해는 저한테 아주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이제 어제 네. 저녁에 있었던 전북 지역 마을 공동체 미디어 공모전에서 제가 공도상을 받았는데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천동 마을 신문하고 같이 생활한 지 지금 5년 차이거든요. 이제 내년 6년 차를 바라보는데 네, 아마 그런 슬럼프도 있긴 하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주신 상이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정말 그 또다시 새로 리본이 있잖아요. 요즘 자주 그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재탄생 리본하는 마음으로 송천동 마을신문 또 이 라디오 프로그램과 함께 FM 송천동 FM 미디어 함께 활동할 계획입니다. 네, 네, 제가 이번 전에 주로 이제 동영상도 있었지만 주로 이제 신문 마을 신문을 통해서 네, 제가 해왔던 그런 내용들을 많이 기사에 담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의 활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특히 이제 지구 환경을 위해서 작년에 54일간 긴 장마로 인해서 모르는 사람들 기후 위기에 대해서 네. 심각성을 아마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네, 네.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실천의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본보기로 하나의 어떤 그 실질적으로 제가 실천함으로써 네. 그런 내용들을 마을 신문에 많이 담았는데요. 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사람들과 접촉이 거의 없었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만 아마 가장 좀 바빴던 한 해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먼저 그 두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네. 우유를 마시거나 두유를 마실 때 종이팩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어떻게 분리배출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씻어서 버려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막상 버릴 때가 되면은 그냥 한번 이렇게 깨끗이 빡빡 닦지 않고 그냥 한번 헹구기만 하고 이렇게 그냥 뜯어서 이렇게 버리거든요. 네, 이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씻어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버리러 갔는데 막상 수거함에 가보면
따로 이렇게 있지 않아서 그냥 종이 수거함에다 그냥 버렸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거예요, 바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이물질을 제거하고 네. 이제 씻어서 네네. 말려서 버리는 건데 사실은 이제 버리는 게 문제거든요. 음. 분리배출하는 게 문제인데 대부분 일반인들이 그 종이 폐기에 관해서는 종이 폐지함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나 네. 주택단지에. 그런데 그게 종이 폐지함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 재활용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에 요청을 해서 종이백 수거함을 설치를 했어요. 네. 설치를 하고 이제 그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제가 그 분리배출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네. 종이 포이지함에서 꺼내서 이제 씻어서 아. 말려서 이제 종이팩 이제 수거함에 네네. 넣도록 하고 그런 것을 한 3개월 동안 했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도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고 종이백 수거함이 있으니까 그쪽에 네. 넣어서 이제 분리배출을 함으로써 가능한 이제 재활용을 높이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거의 30%밖에 재활용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아마 KBS 환경 K라는 프로그램에서 저희 아, 활동을 네, 보시고 맞아요. 이제 네네. 방송에 나왔었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종이 이제 팩에 대해서 분리배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종이팩 수거함이 따로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좀 느끼게 했던 계기가 됐습니다. 네. 저희 살고 있는 곳에도 좀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 네. 네. 말 그대로 그냥 우유팩은 그냥 그 종이 버리는 곳에 그냥 다 모아가지고 그냥 네. 한꺼번에 버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재활용이 안 된다는지는 저도 잘 처음 듣는 전혀 안 돼요. 거예요. 종이팩 같은 네네. 경우는 이제 펄프로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그게 다시 그 고급 화장지로 다시 탄생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실은 이제 정책적으로 이게 마련이 돼야 되는데 시민들에게는 분리배출을 하라고 했는데 배출할 수 있는 수거함이 없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좀 더 문제 제기를 했었었고 네. 그런 부분이 조금씩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네. 사실 이 종이팩뿐만이 아니라 이 분리배출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도움 얻을 방법은 없나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가 계속 플라스틱처럼 생긴 부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네. 플라스틱도 종류가 아주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네. 내가 이것을 어디에 우리 이제 아파트나 주택에 보면은 분리배출함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잘 몰라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그 우리 핸드폰에 있는 내 손안에 분리배출한 웹이 있어요. 그것을 다운 받으셔서 네. 내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Q&A라는 코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 어디로 배출해야 되지? 라는 질문을 남기게 되면 답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거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저도 그런 앱이 있다는 건 처음 알았는데, 네, 저도 당장 오늘 집에 가서 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남지석 기자님까지 얘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진행자긴 하지만 제 마을신문 기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남지석 기자님이 이제 어제 시상식에서 공로상을 받으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어제 이제 제가 쓴 기사로 이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부끄럽지만. 축하드립니다. 근데 사실 네. 작년에도 받지 않았었나요? 작년에는 이제 그 송천 변전소 부지 이야기로 우수상을 네. 받았고요. 네. 올해는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그럼 다음 해년들은 대상인가요? 네, 대상까지는 진짜 개인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네, 대상을 주시면 거부하진 않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대상을 받을 만한 이제 콘텐츠를 이제 잘 써야겠죠. 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이제 그 최우수상을 받았던 기사 덕암마을과 주민들과 이제 전북대학교 사이의 이제 갈등 이야기인데요. 이제 덕암마을 주민분들이 이제 전북대에서 짓는 국제 컨벤션 센터라는 건물이 있어요. 지금도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덕암마을이 어떤 곳이냐면 이제 덕진공원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바로 앞에 있는 마을이거든요. 그 옆에 이제 공사가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 피해가 너무 심하니까 이제 마을 주민분들이 반발을 했었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송천동 이야기는 아니지만 네, 그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어떤 문제가 주로 있었었나요? 이제 마을 주민분들은 공사로 인한 소음이나 이런 진동 피해들을 호소하고 계셨고, 이제 요구 사항으로는 이제 공사 자체는 막지 않겠다 대신에 마을에 있는 경로당이 조금 많이 불편하니 오래되고 새로 지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경로당은 이제 전북대학교가 지어줄 수는 없는 시설이고 이제 전주시에서 이제 지어줘야 되는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여러 기관들이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뭉치면서 서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잘 진행이 안 되는 그 마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제가 기사를 썼는데, 이제 기사를 쓰고 나서 싼 후에 이제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 마을 주민을 대표하시는 분께 찾아가서 이제 들었더니, 기사가 나간 이후에 막 전북대에서도 막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에서도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지역구 시의원도 와가지고, 아니 이게 기자가 나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제가 성함이 시의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께 제가 취재 요청을 해달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그분이 답장이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씹혔나 보다 하고 네 그냥 넘어갔는데 네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주민분들한테 그분 시의원 나름 입장에서는 이제 발등에 당장 불이 떨어진 거예요. 아니 이걸 자기 지역구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니까 마을 미디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이제 주민분들이랑 같이 나눠줘서 이게 잘 해결이 될 것 같다. 내년쯤에 이제 예산을 마련을 이제 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기사에 담지는 못했지만 네, 나름 이제 최우수상을 받은 만한 그런 뿌듯함이 예, 취재 후에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이런 마을 미디어의 또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제일 아쉬웠던 점은 분명히 거기는 앞으로는 마을 바로 앞으로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거든요. 전주 시민뿐만 아니라 이제 적진공원을 둘러보시는 관광객들하고 전북대학교 학생들, 그 다음에 뭐 일반 산책하시는 분들까지 다 그 마을 앞을 지나가면서 그 현수막을 봤을 텐데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는 게 참 안타까웠죠. 네. 그래서 제가 기사를 그렇게 썼습니다. 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짧게 끝내고 저희가 이제 한 바퀴 이제 한 번씩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또 준비한 아까 보셨던 또 다른 사진전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을 또 한번 짧게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다시 보시고 오셨습니다. 네, 이제 또 이재형 기자님께서 준비한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방방곡곡 동네 TV에서 네. 앵커로도 좀 활동을 했습니다. 네.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취재를 나갔을 때는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이제 제가 취재하는 부분들을 전할 수 있었다면 이제 네. 앵커로 딱 참여했을 때는 우리 이제 방방곡곡 말 그대로 네. 동네 구석구석을 촬영하고 다니시는 기자님들을 어떻게 이렇게 직접 화면으로나마 좀 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정말 네. 좋았고요. 네. 또
이렇게 앵커로서 좀 참여한다는 게 전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뿌듯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자님들도 한 번씩 또 네. 앵커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 여러 시민분들이 참여를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두 분 특별한 어떻게? 자격이 필요하나요 혹시? 네, 그러니까요. 앵커 자격 사실 없습니다. 네, 앵커라고 하면은 네. 굉장히 막 부담스러워하시잖아요. 막 발음도 굉장히 정확해야 될 것 같고, 네. 뭐 발성도 목소리도 굉장히 좋아야 될 것 같고, 네. 네, 뭐 그런 부담감이 있으실 법도 한데요. 음. 사실 이 프로그램이 우리들이 모두 같이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그런데 더 큰 의의를 두신다면, 네, 이제 발음도 연습도 하시고 조금 이제 정확하게만 전달할 수 있으시다면 누구나 다 참여 가능하시니까 그런 부담은 내려놓으시고 두 분부터 먼저 좀 네. 참여를 해보세요. 네.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화이팅. 저도 이제 리포터로만 나왔었는데 나중에 네네. 기회가 된다면 앵커도 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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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렇게 앵커 혹시 그러면 네네. 리포터와 앵커로 두 분 다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는데 네, 네. 가장 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점, 차이점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그 리포터로 촬영 다녔을 때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좀 촬영을 하니까 네. 좀 자유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네. 이제 앵커는 또 한정된 공간에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카메라에 대한 조금 압박감이 있을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그래도 우리 기자님들이 열심히 활동하신 부분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전달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네, 누구나 다 어렵지 않게 참여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네네. 카메라 공포증이라고 하죠. 네, 카메라에 많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네. 많은데 사실 리포터로 나가서 가장 어려울 때도 시민분들한테 인터뷰를 요청할 때 이 특히 카메라를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네, 특히 방송에 나간다고 하면 더 네네. 이제 방송이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 극복할 수 있는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혹시 두 분은 지금 이렇게 촬영 다니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저도 리포터로서 네. 활동하고 있었었는데요. 네네. 사실 네. 저는 카메라 공포증이 있어요. 네, 정말요? 네. 전혀 네. 그렇게 안 보였는데. 아,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카메라가 저를 보고 이제 제가 카메라 네네. 보고 사실은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카메라 감독이 앞에 계시잖아요. 네. 근데 카메라 감독이 있으면 더 못하겠어요. 음. 그래서 사실은 카메라 감독께 등 돌리라고 하거든요. 아, 그리고 혼자서 그냥 카메라를 보고 음. 얘기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카메라 저도 울렁증이 있어서 그런 네. 부분이 좀 너무 어려워요. 아. 왜냐하면 생각했던 이야기들이 전혀 나오질 않거든요. 네. 카메라만 보면. 저도 막 NG를 네. 엄청 많이 냈습니다. 그럼 제가 팁을 조금 드릴까요? 네네. 네.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실 처음부터 막 이렇게 잘 하고 했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그런 네. 경험들이 노하우가 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카메라를 내가 가장 좋아하고 좀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얼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화하듯이. 네, 그렇죠. 저거는 카메라가 아니다.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아니 나랑 가장 친한 친구다. 네. 이런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고 하다 네. 보면은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네, 그렇게. 카메라를 사람처럼 보고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또 이게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면은 사실 잊어버리면 하얗게 백지화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이해하려고 좀 마음으로 이렇게 대화하듯이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좀 네.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나 싶어요. 네. 좋은 네. 충고 잘 네네. 생각드릴게요. 네, 저도 고맙습니다. 한번 오늘부터 카메라 이름부터 지어주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 이름을 지어서 부르는 것도 나쁘- 좋은 네, 아이디어네요. 네, 네. 네, 그 다음은 이제 남지숙 기자님이 또 다른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주로 이제 제가 올 한 해는 사실 그 지구 환경을 위한 활동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네. 오늘 지금 말씀드릴 것도 그 부분인데요. 요즘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로 웨이스트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제로 웨이스트라는 뜻이 뭔지 아시나요? 정확히는 제가 지금 설명을 당장 못 드리겠고
뭔가 좀 쓰레기를 줄이자 이런 막연하게 지금 떠오르는데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 제로 웨이스트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실시를 시작을 했다면 우리나라 단어를 사용했겠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외국에서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그 단어를 사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로란 0과 웨이스트는 쓰레기를 가능한 우리는 쓰레기를 사실 0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라는 뜻은 쓰레기를 좀 최소화하자라는 뜻인데요. 우리 생활 속에서 보시면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분리배출을 할 때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한 가정에서 그만큼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전 국민 5천만 명의 국민이 그만큼 내가 버린 만큼 보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쓰레기 산이 사실은 지금 넘쳐나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계획했던 것은 이제 우리가 슈퍼에 많이 이제 물건을 사러 가잖아요. 특히 이제 그 식재료를 많이 사러 갔는데 주로 전 전주푸드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네. 보시면 전주푸드뿐만 아니라 모든 슈퍼들이 보시면 모든 것들이 제품들이 불필요한 어떤 포장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사실 맞아요. 무 같은 경우는 포장할 필요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 비닐랩으로 다 싸놨잖아요. 다 싸놨죠. 네. 안 쌓여져 있는 게 없어요. 물론 네. 이제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 신선한 어떤 제품을 소비자에게 보여준다라는 뜻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우리가 그것을 구매해서 집으로 가져오는 그 한 5분 정도 뭐 길어야 10분 정도 되는 네. 그 순간만을 위해서 지금 그런 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전주푸드라고 이거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 네. 가게에서는 제가 실시할 수는 없었었고 그래서 음. 전주시에 이제 제안을 해서 가능한 무포장 콘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모든 제품을 사실은 하긴 한계점이 있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뿌리 채소인 부분부터 그 포장을 하지 않고 네. 그냥 무포장 어떤 콘을 신설해서 판매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했었는데 네. 그것을 전주시가 그냥 기꺼이 받아주셔서 실시를 했거든요. 또 큰 정책에 시 정책에 네. 큰 일을 하셨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네. 그 이제 전주시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생산자들이 다양하거든요. 근데 네. 어떤 생산자분들은 그 무포장하는 것을 찬성하지만 또 다른 생산자분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품목의 제품이 어떤 곳은 무포장이고 어떤 곳은 포장이 돼 있어서 네. 아직까지는 조금 갈 길이 멀긴 하지만 그래도 첫 시도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전주시에서도 그 제로 웨이스트 실천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기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이제 효천점에 이제 전주 푸드가 오픈하는데 거기도 이제 친환경, 친환경 그 제품이 아니라 환경을 생각하는 어떤 로컬 전주 푸드가 아마 오픈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뜻있는 어떠한 하나였던 것 같아요. 시작점을 좀 만들어줬다는 부분에 있어서. 근데 많은 다른 어떤 일반 개인 슈퍼들도 네. 그러한 제로 웨스트에 좀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떠세요? 선생님도 예를 들어서 네, 집에 쇼핑을 하게 되면 맞아요. 네. 저도 이제 주부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네. 부분들을 많이 느끼기는 했어요. 장을 보고 오면 네. 나중에 보면 쓰레기가 정말 네. 너무 많이 나는 거죠. 이런 포장은 왜 필요 없을 음. 것 같은데 너무 좀 이런 맞아요. 부분들이 좀 아쉽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좀 실천이 많이 된다면 환경에도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부지만은 앞으로 그런 제로 웨이스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대로 좀 포장을 해다 먹는 음식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어떻게 개선을 해서 좀 저부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방법들 좀 팁 좀 많이 주세요. 저도 좀 배울게요. 방금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네. 코로나로 네. 인해서 이제 사람들 대부분 비대면이니까 포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배달 음식을 많이 네, 맞아요. 엄청 많이 먹잖아요. 먹어요. 네. 그럼으로써 이제 나오는 것은 실은 다 플라스틱이거든요. 그거 이제 네. 플라스틱에서도 음식물이 묻으면 사실은 재활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한번 이제 마을신문하고 같이 했던 건 뭐냐면 네. 용기 내서 용기 내 캠페인을 했었어요. 네. 어떤 아직- 캠페인인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대부분 사람들이 용기 내 캠페인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내서 용기 내. 그러면 우리가 용기를 내야 돼요. 어떤 새로운 네. 그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용기 내고 그다음 용기 내는 우리가 물건을 담는 용기를 말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비대면으로 인해서 플라스틱이 너무 많다 보니까 특히 네. 이제 포장이라든지 배달
그리고 실은 이제 가게에서도 비닐봉투라든지 아니면 종이백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이 소비 과정에서 좀 줄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용기 내서 용기 내 스티커를 만들어서 특히 이제 송촌동 일대의 가게들에게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게 주인들에게 왜 이게 필요한지 네. 가능한 개인들이 본인의 다회 용기를 가져와서 포장을 해가는 방법 쪽으로 좀 유도하면 좋겠다 해서 한 122곳 전주 송촌 내 식당이나 커피숍이나 이제 가게에다가 그 스티커를 부착했거든요. 그걸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다 하나하나 다 네네네. 나눠주시는 거예요? 네,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네. 우선 그 기반적으로 그 식당이나 아니면 그런 가게에서 그 다회용기를 좀 사용하도록 이제 권장하는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저변에 깔리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 설득을 했어야 됐거든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어떤 것을 또 새로운 것을 할 때는 이제 번잡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본인들은 그냥 플라스틱 사서 거기에 담아서 이렇게 손님들 내주면 되는데 네. 또 손님들이 이제 다용기에 가져와서 거기다 담아달라고 불편하고 하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을 꺼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좀 더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그 과학애들을 저희 송촌동 마을신문에 홍보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저희의 이제 또 블로그나 우리 그 네. 송촌동 마을신문 다른 어떤 그 카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그분들 참여한 가게의 이제 명단 그리고 네. 소개하는 가게를 소개하는 그래서 그런 어떤 혜택을 드리면서 그분들을 좀 설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후에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때 다시 방문했을 네. 때 어떤 가게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어떤 가게들은 또 손님들이 자기 개인 다의 용기를 가져와서 물건을 구매해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서 참 의미 있는 또 한 해를 제가 또 보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이용해야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그런 송촌동에 가게들을- 보시면 네. 문 앞에 용기 내서 용기 내라는 스티커가 있어요. 아, 네. 네, 그러면 훨씬 다시 가시게 되면은 이거 네. 스티커 보고 왔다. 그리고 네네. 그분들이 이제 참여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거기 참여한 가게로서 또 소비자들이 직접 그걸 보고 오면은 사실은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는 체 좀 해줬으면 네네네. 꼭, 네. 좋겠습니다.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한 번도 못 봤는데 아, 한번 그래요? 네, 요즘에는 주의 있게 그러면 네. 이야기를 듣고 네. 주의 있게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관심 있으면 보여요. 사실은 우리가 관심 없기 때문에 아까 조재 기자님의 그 덕암마을도 마찬가지로 네, 맞아요. 시민들이 관심 없으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그 나만이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모든 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주위를 둘러보고 좀 관심을 갖는 그러한 시민의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남지숙 기자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캠페인을 환경과 관련된 캠페인을 만드셔가지고 예, 기획을 하시고 그런 것들로 기사로도 이렇게 알리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지역에서 활동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원동력 그런 활동에 관련된 그런 에너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얻으세요? 어떤 분이 사실은 똑같은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어떤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냐라는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사실 신념보다는 네. 내가 살고 있는 집이잖아요, 이 지구는. 내가 살고 있는 집.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더러우면 깨끗이 청소를 하잖아요. 더러운 집에 살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내가 살고 있는 지구의 한 일원으로서 해야 될 네. 마땅한 일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이 보여야만이 또 다른 사람들도 그런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제가 그 좀 힘든 일이었거든요.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에 혼자서 움직인다는 게 쉽지 않았었는데 네. 또 그러한 활동을 주위에서 보고 따라하는 지자체도 있고 다른 어떤 영향력을 통해서 직접 또 개인이나 단체들이 용기 내서 용기 내 캠페인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종이팩도 마찬가지로 네. 그걸 통해서 많은 어떤 단체나 개인 활동가들이 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게 이제 제 또 다른 어떤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도움을 주시면 네,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고 네. 또 기사로도 이렇게 많이 쓰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제 차례네요. 다시 또 제 차례가 돌아왔는데 사실 이제 이 다음에 할 이야기는 이제 기사와 관련된 이야기보다는 저희 세 분이 다
저희 송천미디어 전체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신문 배포에 관련된 네. 약간 이야기를 좀 해볼까, 이게 이야기가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마을 미디어라고 해서 이제 마을 신문들이 있는데 이제 수많은 그 마을 신문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수를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농촌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저희가 3,000부를 발행하는데 농촌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3,000부를 발행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구가 적고 지역도 좁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돌리는 게 힘들지언정 많은 분들을 이렇게 좀 더 파급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저희 같은 송천동 같은 경우는 벌써 인구가 웬만한 그 시군보다 더 많아요. 8만 명 정도 네, 되죠? 8만 명 되고 이제 에코시티까지 포함하면 아마 10만 명 음. 그쯤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음. 근데 그 인구에 이제 저희는 지금 마을신문 3,000부를 나눠줘야 되는 상황인데 턱없이 일단 전체적인 수도 부족할 뿐더러 이거를 다 일단 돌리는 것부터가 일이에요. 일단 아파트 단지 그냥 하나 돌리면 끝이거든요. 네. 금방 순식간에 다 사라져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파급 효과도 거의 뭐 이렇게 없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제가 이 주제를 이렇게 가져왔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문 배포를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최근에는 조금 이제 여러 방식을 좀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원래 예전에는 아파트 단지만 이렇게 쭉 돌렸다면, 최근에는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은행 ATM기 이렇게 무인으로 하는 24시간 운영하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그런데 한번 조금씩 놔둬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뭐 버스 정류장, 이제 저희 송천동에 예술버스 정류장이라고 이렇게 좀 예쁘게 꾸며놓은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거기다가 또 한 조금씩 이렇게 놔두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것들은 이제 시민분들이 이게 잘 가져가서 보관한지 확인이 안 되니까 사실 좀 개인적으로 좀 불안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은 배포를 어떻게 하면서 그런 어려움이나 이런 것도 있었는지 궁금해요. 그 우리가 우리 마을 신문에서 지금 거점 배포 네. 곳이 있잖아요. 네, 그 네. 외에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파트에 배포하지만 네,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제가 그래서 가게를 가거나 네, 어떤 특히 이제 송촌동이겠죠. 제가 움직이는 동선이 대부분 송촌동이다 보니까 네. 가지고 가서 실은 그냥 줘요. 네, 가게. 네, 특히 이제 네, 대부분 이제 보면은 이제 신문을 내가 들었을 때 기쁜 마음으로 받아줄 사람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다니면서 여기에 거점 배포 기간으로 좀 선정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우선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공간이어야지 의미가 있지. 어디 식당 구석에 두면 아무도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먼저 항상 들어가서 보고 우리 신문이 어디 들어갈 곳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걸 사실은 봐요. 다닐 때.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간이 어느 정도 있으면 이제 주인과 얘기를 해서 좋겠다고 하면 이제 좀 더 거기에다가 거점 배포를 만들려고 네. 이제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거점 배포가 있지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신문이 지면 종이보다는 네. 디지털에 많이 좀 그쵸. 노출돼 네. 있기 종이 신문은 때문에 잘 안 보죠. 네, 디지털에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많은 어떤 그 구독자를 확보하려면은 디지털로 전환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시에. 근데 또 이 신문을 종이에 대한 어떤 그림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네.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하는 것도 앞으로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저희가 원래 송천동 마을신문에서 이름을 송천미디어로 그렇게 바꾼 것도 네. 사실은 이제 약간 그런 취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신문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송천미디어를 이름 바꾸고 라디오도 하고 뭐 영상도 하고 뭐 그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좀 더 이렇게 늘려가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바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 네. 혹시 우리 방송을 듣거나 아니면 보시는 분이 계신다면 혹시 가게에 네. 우리 송천도 마을신문 거점지로 허락을 해주시는 곳이 있다면 홍보도 해드릴 그러니까요. 수도 있고,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혹시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송천도 마을심은 멋집니다. 네네. 네, 이혜영 기자님은 마을심. 네, 뭐 배포하시면서 어떤 그런 에피소드, 뭐 이런 힘든 일이 있을까요? 네, 저도 뭐 두 기자님들하고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네. 다니는 곳에 이제 곳곳에 말씀하신 대로 좀 놓을 자리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네. 이제 주인분께 여기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신문 좀 볼 수 있게 좀 놓아드려도 될까요? 이제 허락 받고 가는 곳곳에 그렇게 좀 홍보도 하고 있고 사는 곳 주변으로 해서 네, 네. 곳곳에 많이 배포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렇게 배포에 어려움을 겪는 거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제가 막 이렇게 신문을 배포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마을 주민분 한 분이 제가 배포한 거를 한 장 가져가시더니 이렇게 그냥 쭉 관심 있게 쭉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제가 그거를 이렇게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데 굉장히 저 스스로가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뿌듯함이랄까 할까요? 예,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바로바로 봐주시는 분들도 이렇게 고마운 분들이 이게 좀 더 많아지면 좋겠지만 네,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그런 분들 때문에 신문을 계속 마을 미디어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제가 언젠가 이런 라디오나 그런 게 아니더라도 언젠가 어디선가 꼭 공개된 자리에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다른 마을 미디어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하고, 네, 그래서 네. 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네,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준비한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네,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분은 이제 라디오, 저도 그렇지만 두 분 또 이제 라디오 경험이 오랜만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한 네,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부터 네, 할까요? 이혜영 기자님. 이렇게 또 전북 마을 공동체 미디어 주간에 또 라디오 패널로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앵커도 해보고 리포터도 했지만 또 다른 또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해보면서 한 해 동안 했던 활동들을 좀 뒤돌아봤잖아요. 그래서 네. 좀 점검도 되고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좀 머릿속으로 계획을 다지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이 라디오에 참여를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가요? 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남지숙 기자님 오늘 네, 어떠셨나요? 저도 처음 라디오 방송에 있긴 나왔는데 참 재미있긴 하네요. 처음에는 네. 조금 많이 떨려서 긴장했는데 시간 네. 지나면서 벌써 끝났다는 건가요 지금? 너무 아쉽네요. 네, 이제 계속 이거 말씀을 마무리할 시간이 드리는데.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 사실은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그 종이로 만든 종말 신문에 대해서 얘기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이 송천 미디어를 통해서 그 우리 주민들도 자리에 모셔서 또 우리 얘기만 할 게 아니라 그 주민들의 얘기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이 마을 미디어, 송천 미디어를 통해서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오늘 이렇게 진행을 맡아서 하고 있지만 사실은 라디오를 전문적으로 한 건 아니고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맡아서 하나 보니까 굉장히 막 떨리고 실수도 많이 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제 방송이 끝나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네. 더 해요, 계속 네. 해요. 그래서 네, 정말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른 라디오 진행자분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모아서 이야기를 하시면 그런 네, 좋은 기회가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 송천 미디어의 송천 FM 방송뿐만 아니라 지난 이틀 동안 다양한 마을 공동체 미디어들이 이제 각자의 활동들을 알리고 저희 뒤로도 이제 또 다른 여러 마을 미디어들이 이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러한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이 이제 단순히 지역만을 기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 소멸 위기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제 인구도 감소하고 지역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런 시대에 저희가 주민 공동체 마을을 지키는 일 중 하나가 이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기에 이제 저희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제 모여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송천 미디어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에도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2021년 전북 마을 공동체 미디어 주간 공개 방송 송천 FM 뚜벅뚜벅 마을을 담다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